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라. 각 질문 모두 지금까지 당신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더욱이 당신이 지금까지의 과거 사실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특히 친분이 있거나 사랑하는 누군가와 관련해 솔직할 수 있다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완전하게 정직해지는 요령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1.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당신 자신이 더 솔직하고 정직해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령 당신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생각한다면 현재 당신은 완전 무결한 개인적 완전성을 이루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당신은 영혼에 비교할 때 단지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 당신에게 살 날이 50년 혹은 그 이상이 남아있다 해도 그 시간이 영혼의 한순간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도 6개월이면 당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며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짧은 시간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당신 삶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바꾸기로 결심한다는 가정 아래 당신이 지금 실천해야 하는 변화로서 다음 몇 가지를 권하고 싶다.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라. 직업, 유대관계, 거주지, 교우관계, 라이프 스타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뭐든 바꾸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아직 할 수 있을 때 서둘러서 바꾸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하고 싶어질 바로 그런 일들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편안한 생활을 못하고 있으며 자기 정직성과 종합점수가 아주 낮다는 얘기가 된다. 정말로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신용만 내는 시기여서는 삶에서 목적이나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 스스로 어떠한 정당화를 하든 간에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바람에 크게 거스르게 변형시키면 목적의식이 결핍되기 마련이다. 사실상 영원이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어쨌든 당신에게는 불과 몇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은 셈이므로 좀 더 나중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것은 장래를 걸고 무모한 모험을 벌이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당신 삶을 걸고 무모한 모험을 하지 마라. 미루지 말란 말이다. 2. 이 세상 사람 중 누구하고나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면 누구와 같이 살고 싶은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살면 안 된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누구와 살고 싶을 것 같은가? 이 세상을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바라는 만큼 그들과 함께하는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왜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기에 정말로 즐거운 사람들인가? 애정관계는 상호간 애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에 따른 것인가? 당신 자신은 물론이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에 따를 자유를 허용한다면 의무감에 의거한 관계를 대부분을 청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의무 같은 맥 빠지는 것에 기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마라. 그보다는 이런 관계들이 당신이 정말로 맺고 싶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아주 솔직하게 자문해보라. 그래서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모든 관계를 각자가 정말로 바라는 상태로 개선시키든가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함께하면 정말로 즐거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든가 하라.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의무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며 노예가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단지 의무감 때문에 지금 사람들과 삶을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재 개인적 정직성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며 어느 정도 노예가 되길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 선택을 두고 자신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일 뿐이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선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당신 자신의 목적의식과 의미의식을 사장시키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자신과 어울리고 있음을 알고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의무감 때문에 당신과 어울리고 있으며 당신도 그것을 뻔히 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겠는가? 오로지 의무에만 바탕을 두는 관계에서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기 마련이다. 3.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살 수 있게 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지금까지 살았던 곳에 꼭 있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가정해보라. 그럴 경우 당신이라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 도시, 주, 나라, 방구를 택하겠는가? 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쭉 살아왔던 곳이라서 지금 그곳에 살고 있다면 당신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보니 지금 살고 있게 된 그곳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 대부분은 그 근원을 파고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가 두려워서 차라리 지금 있는 곳에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더 쉽고 더 안전하며 걱정이 덜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에 살면 그뿐이다. 과거사에 얽매여 한 곳에 뿌리 내리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정말로 있고 싶은 곳에 있어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 변화를 맞으며 어디든 개인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곳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애초에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음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무력증을 변호하면서 생애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어딘가에 있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사는 곳에 계속 머물길 택한다면 당신은 완전하게 정직한 견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아무리 반박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시계도 없고 수면 시간을 측정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면 잠을 얼마나 잘 것 같은가? 당신은 잘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가? 일어나기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가? 8시간을 자지 않으면 다음날 피곤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가? 그렇다면 잠시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라. 우선 당신에게 시계도 없으며 몇 시간이나 잤는지를 알 만한 방법도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라. 그리고 다른 누군가 당신의 수면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당신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전혀 모른다고 치자. 과연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잘 것 같은가? 잘 시간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 것 같은가? 당신이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는 지하 벙커에 살고 있으며 자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마다 잠을 잘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자고 싶어지는 때에 의거하기보다는 시계와 달력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 의거해 수면 생활을 유도한다. 대체로 자신이 필요하거나 갈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동안 학습한 바에 따라 잠을 잔다. 하지만 삶이 흥분되고 사명감이 느껴지는 경험들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몇 시간이나 자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잠을 훨씬 적게 자게 될 것이다.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매사에 정직해서 잠을 잘 때 잠자리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몸과 정확히 교감한다. 스스로에게 깨어서 살아있음을 느낄 시간을 더 많이 허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연적 생리현상인 수면을 습관이나 걱정스러운 예상보다는 몸의 반응에 따라 취하면 취할수록 당신 자신의 정직성 점수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수차례 연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사람들은 바쁘게 지내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흥분된 삶을 살면 잠에 대해 덜 생각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피로라는 것을 좀처럼 모르며 인간으로서의 목적의식을 더욱 뚜렷이 느낀다. 5.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 얼마나 먹겠는가? 배가 고플 때만 먹을 수 있으며 치장기가 채워질 정도만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래도 지금과 똑같은 식습관을 가질 것 같은가? 상당수 사람들이 몇 시간 후에 배가 고파지게 될까봐 미리부터 식사를 한다. 또한 자신 내부에서 울리는 배꼽 시계에 따르기보다는 외부 시계에 따라 먹는다. 완전한 정직성에는 언제 무엇을 먹을지의 문제를 외부적으로 부과된 지침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이들은 식습관을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도록 믿고 내버려두면 적절한 영양에 대한 강한 균형 감각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개인적 신뢰를 갖도록 허용해질수록 개인적 완전성이 공고해질 것이다. 이것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바지만 특히 식습관과 관련해서 딱 들어맞는 얘기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 식사 시간을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말 그대로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야채 하나를 먹을 때마다 뭔가 보상으로 타협하곤 한다. 말하자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건강에 유익함을 주는 식사 시간이 지극히 자연적인 과정이 되지 못하고 악몽같이 끔찍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단지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식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 먹지 않으면 몇 시간 후에 배가 고파질 것이라는 이유로 먹을 필요는 없다.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딱 좋으며 당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적당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지침도 따를 필요가 없다. 6. 돈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뭐든 마음껏 상상해보라. 생계를 꾸리는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지도 자문해보라. 현재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뭔가에 고군분투하며 삶을 보내면서 각종 청구서들을 지불할 돈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삶에서 개인적 부정직성을 취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목적의식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삶이며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계속 고수하는 한 언제나 목적과 완전한 자기정직성은 결핍될 것이다. 사람이 돈을 쫓게 만들기보다는 돈이 사람을 쫓게 만드는 식의 개념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즐거움과 목적의식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다 보면 삶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하며 빚을 지지 않고 지낼 정도의 돈 또한 당신을 쫓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파탄이 나서 결국엔 일신의 안녕마저 허물어질 것이 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면 돈을 쫓는 신드롬을 계속 따를 테고 이런 신드롬은 그 자체로서 당신을 심리적 교착 상태에 빠뜨릴 것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정말로 즐거워할 만한 일은 가장 훌륭한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지구상에는 모든 수요처가 있는 법이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성취한 일로부터 이득을 볼 수십억에 이르는 잠재 인구가 있지 않는가. 따라서 외부적인 안정감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쫓기보다는 목적의식을 일깨워줄 일들을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만큼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이 문제다. 이 방면에서는 위험 감수가 불가피하다. 7. 당신이 실제 몇 살인지를 모른다면 몇 살로 살고 싶은가? 만약에 당신이 생일을 모르며 어떻게든 나이를 알아낼 방도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몇 살로 추정할 것 같은가? 현재 특정 연령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판단 후에 나이를 이유로 수많은 일들을 금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은 처신법이 달라야 한다고 여기는가? 나이와 관련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 상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뭐든 해도 된다. 같은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 행동을 너그럽게 봐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더라도 개의치 마라. 사실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생각으로조차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이는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며 나이에 따른 제한들은 모두 스스로 부과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그늘을 타거나 디스코장에 가거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팝음악을 즐겨 듣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뭐든 해도 된다. 사실 나이를 모른다면 주로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이를 추정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75세가 되어서도 젊고 활기 넘치게 살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 같은 문서가 없거나 사람들이 직접 나이를 상기시켜주는 일이 없다면 나이 차이를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완전하게 정직하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의 여러 선택에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생애의 특정 시기에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통념대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40세, 50세, 60세, 70세 생일을 맞으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반면에 이런 인위적인 경계선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비교적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면서 나이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선택한 바를 믿고 나가는 이들도 있다. 8. 오늘부터 당신의 성격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성격을 갖고 싶은가? 더 결단력 있고 덜 소심하며 더 사교적이고 자책감에 덜 빠지며 더 착실하고 더 유머가 있으며 덜 어리숙하고 사람들이 다가오기 더 편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이 지금 바라는 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현재 당신은 자신에게 완전하게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과 관련된 문제 중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러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물론 결심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결정적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은 당신이 그대로 용인해줌으로써 비롯된 결과다.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다른 성격을 선택하고 싶은가? 사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당신에게는 바로 지금도 그런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당신에게 계속해서 소심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우유부단한 채로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선택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며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 완전하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성격은 자신의 책임임을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두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선택한 모습에 유년기 경험이 다소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정직성을 갖추면 남 탓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법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남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대로의 모습이 되려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을 변호하지 않는다. 9. 사람들을 묘사할 때 흔히 쓰이는 형용어들을 활용할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텐가? 당신 스스로를 정의하되 대다수 사람들이 크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형용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라. 말하자면 나이, 거주지, 출신 학교, 인종,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위상, 기혼 여부, 머리색, 키, 이름 등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실상을 감추는 가면으로 번번이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형용어들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당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당신의 개인적인 목적의식과 의미의식에 대해서는 어떤가? 당신의 감성, 초조함, 자기변명, 열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세상의 기여에 지구상에 당신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력서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듯 전통적 형용어에 의지해 당신을 설명해야 한다면 당신의 개인적 정직성이나 목적의식은 당신의 외부적 면모나 업적들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자신을 한 명의 각별한 인간으로서 아니라 일종의 통계표처럼 보기 십상이며 이런 이미지가 현실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완전한 정직성을 갖추려면 당신 자신과 당신만의 독특한 인간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틀에 박힌 형용어나 통계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정해본 9가지 질문들이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참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완전한 자기 정직성은 목적의식을 뚜렷이 통찰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에게 정직하기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다. 그보다는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와 자신이 안고 있는 자기 변명과 결점들 모두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마주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 모습을 볼 줄 아는 능력이 관건이다. 자기기만 중에서도 최악의 자기기만이라면 실제와 다르게 가장하고 있으면서도 가장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자기기만은 남들에게 당신의 실제 모습을 속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 자신을 속일 경우엔 당신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목적의식과 의미의식이 결핍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목적의식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정직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날을 이어가고자 전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람들은 내게 끊임없이 묻는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내부의 목적의식에 의거해 성공하길 바라기보다는 무작정 성공을 쫓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형이상학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다음 니체의 말이 위의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떤 경우에서도 견딜 수 있다. 완전한 정직성은 당신이 무슨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당신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